요즘 뉴스만 켜면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꺾였다, 재고가 쌓인다 이런 이야기뿐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시점에 한 배터리 대기업이 전혀 다른 방향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오늘 자료가 바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래 전략 발표 내용인데요. 모두가 겨울을 이야기할게. 이들은 어떻게 새로운 봄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대담한 계획의 속살을 한번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네, 특히 이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저조한 실적, 거의 어닝 쇼크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아낸 직후에 나온 계획이라 더 흥미롭습니다.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수준을 넘어서요, 아예 게임의 룰을 바꾸겠다 이런 선언처럼 들리거든요. 자료의 핵심 키워드가 가치 이동, 영어로는 value shift인데 이 한 단어에 전기차를 넘어선 아주 거대한 청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기업이 그리는 미래가 과연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지 그 근거를 하나하나 짚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자료를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를 가치 이동의 원년으로 선포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제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좀 의아했던 부분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올해 생산 역량은 오히려 작년에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닌가요? 위기라면서 공장은 더 돌리겠다니 대체 무슨 속셈일까요? 바로 그 역설적인 지점이 이번 전략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 역량 확대는요, 단순히 전기차 배터리를 더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첫 번째 반전 카드가 등장하는데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우리가 흔히 ESS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주문이 줄어든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을 그냥 놀릴 게 아니라 유연하게 전환해서 ESS 생산 전용 라인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ESS 생산 능력만 2배 가까이 늘리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주력 상품이 잘 안 팔리니까 일단 다른 걸 만들어서 그 공백을 메우겠다. 일종의 땜질 처방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건 단순한 임시방편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로 핵심적인 가치 이동이 일어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변덕스러운 개인 소비자, B2C를 상대하는 전기차 시장에만 목을 매는 게 아니고요. 국가나 거대 기업의 인프라, 즉 B2B를 상대하는 안정적인 시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첫걸음인 셈입니다. 즉, 단기적인 전기차 시장의 파도를 피하기 위한 보험이자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첫 단추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와, 이건 단순히 제품 하나를 더 만드는 수준이 아니네요.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 고객의 종류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이군요. 구체적인 목표치도 좀 나와 있나요? 얼마나 공격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드는 겁니까? 목표가 아주 구체적입니다. 올해 말까지 총 60기가와트시, 60기가와트의 ESS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게 목표인데요.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은 그 무대가 바로 북미라는 겁니다. 전체 물량의 80%가 넘는 50기가와트를 북미 현지 공장에서 직접 생산해서 대응하는 구조를 짜고 있어요. 이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같은 정책적 수혜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동시에 가장 큰 시장의 심장부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의지죠. 여기서 정말 머리를 잘 썼다고 생각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 능력은 2배로 늘리면서 설비에 들어가는 투자, 그러니까 캐펙스는 오히려 작년보다 40%나 줄이겠다고 했어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돈은 덜 쓰면서 생산은 2배로 늘린다니 무슨 마법 같은데요? 그게 바로 라인 전환의 묘미입니다. 새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기존 라인을 개조해서 쓰니까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 없는 거죠. 이건 단순히 비용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서요, 이제 더 이상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성장이 아니라 회사가 자체적인 힘으로 수익을 내는 건강한 근육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미 확보한 ESS 누적 수주 잔고만 140기가와트가 넘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 전환을 뒷받침할 실탄은 충분히 쌓아뒀다는 자신감도 엿보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ESS는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을 막아주는 아주 튼튼한 방패 역할을 하는 거군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재밌어지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방어 전략이 있다면 공격 전략도 있을 텐데요. 자료에 따르면 컨퍼런스 콜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장, 로봇용 배터리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왜 단순한 신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고부가가치 블루오션이라고까지 불리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기술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배터리는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전기차용이랑 로봇용은 완전히 다른 종목의 운동선수와 같아요. 전기차 배터리는 마라톤 선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차체 바닥에 넓게 깔려서 한 번 충전으로 최대한 길고 꾸준하게 힘을 내는 게 목표죠. 그렇죠. 장거리 주행 능력이 중요하니까요. 네, 하지만 로봇 배터리는 체조 선수나 발레리노에 가깝습니다. 좁고 복잡한 신체 구조 안에 들어가서 수만 번에 달하는 미세한 관절 움직임을 정밀하게 제어해야 하거든요. 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워야 하고 그러면서도 특정 동작을 할 땐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내뿜어야 합니다. 즉, 고출력, 고밀도 기술이 집약되어야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거죠. 잠깐만요. 그 부분이 좀 의아한데요. 아무리 그래도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팩이 훨씬 크고 복잡할 것 같은데 왜 손바닥만한 로봇 배터리가 기술적으로 더 어렵다는 거죠? 단순히 크기를 줄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가요? 정확한 질문입니다. 이건 소형화, 그러니까 미니어처라이제이션의 문제가 아니고요. 에너지 제어의 정밀도 문제입니다. 자동차는 전진이라는 하나의 큰 목표를 위해 에너지를 꾸준히 쓰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은 손가락 하나를 구부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
계단을 오를 때 다리 근육에 순간적으로 집중되어야 하는 에너지가 전부 다르거든요. 이 모든 미세한 움직임을 계산해서 에너지를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정말 0.1초의 오차도 없이 보내줘야 해요. 기술적 장벽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기술 장벽이 높다는 건 곧 아무나 만들 수 없다는 뜻이고 그게 바로 높은 가격과 수익성으로 이어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진입 장벽이 딥벽이니 제품 단가와 마진율이 전기차용 배터리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게 형성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북미와 유럽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로봇 기업 6곳 이상과 비밀리에 공급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시작부터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들을 선점하고 들어가는 거죠.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로봇들이 언급되었는지도 자료에 나와 있나요? 아주 상징적인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계 스팟의 심장부에도 이미 LG의 기술력이 탑재되었거나 최종 검증을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미래 로봇 산업의 아이콘이 될 두 기계에 모두 자신들의 배터리를 넣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로봇 한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은 전기차에 비하면 아주 작을 텐데 이게 정말 돈이 들까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보면 전기차 쪽이 훨씬 더 커 보이는데요. 바로 그 편견을 깨는 것이 이번 전략의 핵심입니다. 자료는 이렇게 강조해요. 지금은 시작 단계지만 앞으로 물류창고나 스마트 팩토리, 심지어 가정집에 이런 로봇이 수십만 대씩 보급되는 시대를 상상해 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익성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반기부터는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인 46 시리즈까지 로봇 전용 라인업에 투입해서 경쟁사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기술 격차를 만들 계획입니다. 기술 격차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그건 단순히 배터리 셀을 만들어서 파는 제조업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로봇의 구동 환경, 예를 들어 어떤 로봇이 어떤 작업을 주로 하는지에 따라 배터리 성능을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 즉 배터리 관리 알고리즘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어요. 이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장악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업계에서는 벌써 로봇 배터리의 글로벌 표준은 곧 LG가 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고 자료는 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ESS라는 방패로 수비하고 로봇 배터리라는 날카로운 창으로 아무도 없는 신대륙을 개척한다. 그럼 이 기업이 그리는 장기적인 그림, 그러니까 10년 뒤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그 최종 목표를 위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흔히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기술이죠. 지금까지는 언제 상용화될지 막연한 이야기만 많았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과 타임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오, 어떤 내용이었나요? 두 단계로 나눠서 접근합니다. 첫 번째, 2029년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흑연계 전고체 배터리를 먼저 개발해서 전기차용으로 상용화하고요. 그리고 진짜 승부수는 그 다음인데 2030년에는 기술적 난이도가 훨씬 높은 무음극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서 앞서 이야기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왜 하필이면 가장 어려운 최신 기술을 전기차가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에 먼저 적용하려는 걸까요? 폭발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과 함께 생활하고 일해야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죠. 그리고 둘째는 에너지 밀도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를 이론상 한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서 사람처럼 복잡하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구현해야 하는 로봇의 최적의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더 가볍고 더 오래가고 더 안전한 심장을 달아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이 아주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 돌아가는 느낌이네요. 로봇 시장을 선점해서 데이터를 쌓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차세대 배터리 기술의 표준까지 장악하겠다. 이런 큰 그림이군요. 혹시 다른 기술 개발 계획도 있었나요? 네, 최첨단 기술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를 보겠다는 의지도 명확히 했습니다. 저가형 전기차 시장을 겨냥해서 현재 중국이 주도하는 LFP 배터리보다 가격 경쟁력이 더 높은 새로운 배터리를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이고요. 앞서 언급된 46 시리즈 대형 원통형 배터리 역시 올해 미국 애리조나 공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량 양산에 들어갑니다. 최고급 프리미엄 시장부터 가장 저렴한 보급형 시장까지 모든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겠다. 이런 겁니다. 와, 정말 야심찬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을 것 같은데요. 자료에는 단순히 LG의 전략뿐만 아니라 이 발표가 나온 시점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분석한 전문가 코멘트도 담겨 있더군요. 네, 아주 흥미로운 비유가 나옵니다. 당시 코스닥을 중심으로 시장이 단기간에 급등한 상황이었는데 한 전문가는 이 상황을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고 표현했어요. 시장이 과열된 건 맞지만 아직 파티는 끝나지 않았으니 너무 서둘러서 배에서 내릴 필요는 없다. 이런 조언이었죠. 수익이 좀 낮다고 해서 너무 빨리 이익을 실현하려 하지 말라는 경고처럼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는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를 라면 끓이기에 비유합니다.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불을 꺼버리면 면이 제대로 익지 않는다는 거죠. 물이 팔팔 끓어오를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주도 섹터에 좋은 종목을 잡았다면 단기적인 흔들림에 매도하기보다는 하루라도 더 보유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고민을 해야 할 시장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을 발표한 기업이라면 단기적인 주가 등락보다는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 전략을 짜야 한다. 이런 맥락이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 흐름의 배경으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어주는데요. 당시 시장을 움직이는 돈의 성격이 바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투자자들이 특정 종목 하나를 찍어서 사는 게 아니라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같은 상품으로 뭉칫돈이 몰리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 패시브 자금이군요. 특정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기보다는 시장 전체를 사는 돈 말이죠. 맞습니다. 이 패시브 자금들은 개별 기업의 호재나 악재와 상관없이 ETF에 편입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기계적으로 사들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형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시장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대형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식지 않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자료는 분석합니다. 결국 개별 기업의 훌륭한 전략과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자금의 흐름이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네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자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기차 시장 둔화라는 이 거대한 파도를 어떻게 넘어서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대담한 청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네, 세 가지 축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ESS라는 튼튼한 방패로 단기적인 실적과 재무 건전성을 지켜낸다. 둘째, 로봇 배터리라는 날카로운 창으로 경쟁자가 없는 새로운 고부가 가치 시장을 선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고체 배터리라는 궁극의 무기로 10년 뒤의 기술 리더십까지 예약해둔다. 이건 단순한 위기 대응 전략이 아니라 미래 산업 지형도 자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그리려는 뭐랄까 설계자의 관점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로봇 배터리 시장에 대한 접근 방식은 단순히 제품 라인 하나를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로봇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종족의 심장을 공급하는 표준이 되겠다는 야심을 보여줘서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께서 이 거대 기업의 미래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늘 그랬듯이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정말로 로봇 배터리의 글로벌 표준이 되는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의 PC에 인텔 인사이드 로고가 붙어 있듯이 미래의 모든 로봇에 LG 에너지 솔루션 인사이드가 당연해지는 시대가 온다면 자동차만큼이나 로봇이 흔해지는 그 시대에 특정 기업의 기술이 모든 기기의 심장 역할을 독점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의 기술, 경제 그리고 다른 경쟁사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와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될까요?